80이라는 숫자가 아주 멀게만 느껴졌는데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니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편안함은 점점 사라지고 노후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100세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오가고 있으며 문제는 80세 이후부터 삶의 흐름이 급격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몸의 컨디션이 자주 나빠지고 팔에 힘이 빠져 작은 물건조차 들기 어려워지며 심지어 리모컨을 드는 것조차 힘겨워집니다. 마치 생로병사의 벽이 거친 파도처럼 갑작스럽게 우리를 덮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80세가 되면 아무리 관리를 해도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결국 노인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하는 것을 하며 살기를 꿈꾸지만 나이가 들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80대는 70대와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건강하다 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물론이고 60대, 70대에도 건강을 소홀히 하면 노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60대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핵심 요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요인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어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가 강해 자신의 형편을 이웃이나 친척과 비교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좋은 차나 큰 집을 보면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줄이거나 피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남들은 넓은 아파트를 샀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누구는 죽을 때까지 몇백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그런 직업을 갖지 못했을까? 이 작은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은 자신을 무능하게 느끼게 하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키우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이를 만회하려고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명이 길어졌다 해도 50대 이후는 인생이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계절로 치면 다시 씨를 뿌리고 키우는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결실을 거두는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실패했을 때 이를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백억 재벌들도 조 단위 자산을 가진 글로벌 기업가들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인은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젊을 때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수입이 없어도 지출은 줄지 않으며 오히려 늘어납니다. 자녀 결혼 비용이나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병원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나 예금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선택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 자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더 적절하게 재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보다 남은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만약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을 낭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몸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일하는 즐거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은 일이라도 맡아 하는 것은 노후에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세 번째 핵심 요인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농담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을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주다가는 자녀의 닭다리에 시달려 죽고 다 내어 주다가는 탈탈 털려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농담은 현실을 풍자한 말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전 재산을 자녀에게 넘겼다가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받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자신이 늙었다고 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녀를 잃고 삶의 기반까지 사라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즉, 내 인생도 잃게 됩니다. 곶감을 빼먹듯이 조금씩 재산이 줄어 결국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의 결혼을 돕고 집을 마련해주며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품 안에 두고 보호하다가 막상 부모의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자녀가 부모 부양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부모에게 남는 것은 배신감뿐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주었지만 결국 돈도 잃고 건강도 잃으며 자녀와의 관계마저 멀어져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자녀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도움을 주겠다고 미리 시점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산을 연금으로 바꿔놓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한 번에 큰돈을 주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빈곤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요인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는 굳이 교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즐겁게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야 노년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고 스스로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결국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게 됩니다. 60이 넘어서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면서 뼈저리게 깨닫는 한 가지는 외롭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얕은 관계 속에서는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더 큰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독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타인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이 주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 고독의 속삭임도 점차 사라지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잃어도 고립되지 않습니다. 단골 식당이나 카페 주인, 복지관 헬스 트레이너, 봉사활동 모임 등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스스로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만날 사람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며 계절 따라 변하는 길가의 꽃을 바라보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작은 접점만 유지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번째 핵심 요인은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할까요? 김 씨와 박 씨라는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질병이 찾아와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 오가며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반면 박 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직전까지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가꾸며 부인과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다니고 건강하게 생활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몸이 불편해 5년, 10년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자기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며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60세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입니다. 중장년기에는 체중 조절과 함께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이었다면 60세 이후에는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입맛이 줄어들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살이 빠지는 것을 좋아하다가는 70대, 80대의 근감소증으로 인해 전신 기능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0세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 다니고 원하는 곳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면 60세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 근육을 늘려 노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했는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라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진다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한 다리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노년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자신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중간 강도가 가장 적절하며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가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보세요. 은퇴 후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건강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 남은 반백년을 살아갈 근육과 체력을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퇴 후에도 계속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6번째 핵심 요인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등의 산처럼 굽은 곡선이 그려지거나 무릎이 휘어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근력을 위해 열심히 걷거나 달리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자세가 좋지 않다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관절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자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을 살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바르게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벽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저하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매일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의 습관이 자세를 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고 잘못된 버릇을 고쳐보세요. 자세가 좋아지면 외모도 한결정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근사한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과 꼿꼿하게 바른 자세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마음가짐도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어 살짝 긴장감을 유지하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는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7번째 핵심 요인은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과의 80%는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는 파레토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칙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미 사회에서도 20%의 개미가 전체 식량의 80%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개미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그제야 쉬고 있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무언가는 20%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20%를 잘 붙잡으면 나머지 80%는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값비싼 외제차를 몰며 남부럽지 않은 집에 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잊어도 괜찮은 80%에 속합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시간, 내 두 발로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20대 80 법칙을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60 이후의 시간은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년을 쇠퇴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 후반부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에서도 한 발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의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이 시기야말로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넘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한 번 더 용서하는 너그러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깊이 고민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오히려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심장이 활기를 되찾고 체온이 올라가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행복감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여유로운 태도로 삶의 군더더기를 과감히 덜어내고 허벅지, 근육과 체력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얼마의 연봉을 받으며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로 평가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지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부의 시선과 불필요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이상 남자답거나 여자답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녀의 구분을 넘어 본연의 나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 애쓰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가세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성공이나 재물을 쫓느라 놓쳐버린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후회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기울였다면 쉽게 해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더 많이 웃고 즐기세요. 웃음과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노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결국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세요. 깨어있는 시간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는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꼭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틈틈이 몸이 피곤하다면 낮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표현하세요. 삶에 지쳐서 익숙하지 않아서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마음을 꺼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가볍게 인사하듯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더 큰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목표라도 세워두면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은 꼭 걷기,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하기,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나가기 등 일상에서 소소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며 삶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무리하지 마세요. 과도한 부담을 피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너무 많은 일을 떠맡긴다면 그저 웃으며 가볍게 이야기하세요.
이제는 내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다고. 5번째, 선물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을 익히세요. 작은 선물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기쁨은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어 보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주는 선물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6번째, 너그러워지세요. 다른 사람들의 걱정과 슬픔에 공감하되 자신이 그들의 슬픔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번째, 놀이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놀이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하는 놀이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웃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진정한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유형은 다르지만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넓어 보이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고 고장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 줄 안다면 어디서든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시간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진정 나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남겨진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과정에서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의 답은 이미 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원했던 그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기쁨이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그 시절이 비록 어려웠어도 결국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반짝이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인생은 그런 추억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인생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히 무병장수하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의 글을 소개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다 갑시다.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더라도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나간 나를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언젠가 운명이 다해 세상을 떠날 때는 부와 권력 명예도 모두 내려놓고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미소 지으며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삽시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 발버둥 치면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되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반면 많은 재물이 없어도 가진 것에 만족하며 분수에 맞게 즐겁게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잘 산 인생과 못 산 인생,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의 차이는 결국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영겁의 세월 속에서 인간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 떠날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기약이 없으니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고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늘고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말고 연륜 있는 사람으로서 따뜻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친구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외로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친구를 불러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산에도 가고 술도 한잔 나누며 노후를 외롭지 않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노년에 친한 친구가 2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이 예전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정년 후에야 그 의미를 실감하게 됩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꼽자면 첫째, 가까이 살아서 언제든 부르면 올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취향이 같고 건강해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며 셋째, 생활 여유가 비슷해야 여행도 가고 술 한잔 기울이며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운명이 다해 부르면 큰 고통 없이 미소 지으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나이 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비드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